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과 동남아 각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진항해입니다. 스프래틀리 열도에서 두 번째로 큰 필리핀령 T2 섬입니다. 헤이그 국제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중공은 이곳에 순시선을 보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압박에는 중공의 어선 95척도 가담했습니다. 보시는 점들이 모두 어선입니다. 이들은 메리타임 밀리시아, 해상 민병이라고 해서 어선이기는 하지만 중공의 준군사 조직입니다. 다른 나라 군대의 작전도 방해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아 동남아 각국에서 이들을 내쫓으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어선이어서 군이 발포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때뿐입니다. 중공이 보유한 숨겨진 해군이라 불리는 해상민병은 그야말로 바다의 깡패입니다. 해상민병은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구축함도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다. 구축함 정면을 향해 돌진했지만 가까스로 충돌은 모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전투기를 향해 레이저로 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들을 실제적인 군사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인해 전술을 구사합니다. 일렬로 떼를 지어 다른 나라 어선의 조업을 방해합니다. 자국 해양 순시선의 비호를 받으며 활동하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훈련도 받고 보수도 받습니다. 정교한 통신 체제도 갖추고 중공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간첩 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공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자산입니다. 해상민병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인 어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해경이나 해군에게 이들은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중공인민해방군을 대신해 작전을 벌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해상민병은 남진하해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와키에 속하는 센카쿠 열도에도 출몰합니다. 최근에는 중공 해경국 순선까지 대놓고 침범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일 미군 사령관인 슈나이더 중장은 센카쿠도 미일 방위조약 5조의 범위에 들어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분쟁 지역에서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철칙을 깬 것으로 중공에 대한 포위를 확고히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일본 방위 원칙 천명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내셔널 뷰로 오브 에이션 리서치가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합동의 기동단을 상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NBR은 1989년에 설립된 초당적 싱크탱크로 퇴역 장교이며 주 베이징 미 대사관 무관을 지낸 중국 전문가 로이 캄하우젠이 이사장입니다. 센카쿠를 방어할 미일 기동단을 창설하자는 보고서는 5명의 양국 전문가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거듭해 작성했습니다. 좌장은 조나단 그리너트 전 미제 7함대 사령관, 일본 측에서는 전 해상망료장 다케이 도모히사가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가 중공에 침략당하는 경우 이를 탈환하기 위해 수륙기동단을 2018년 2100명 규모로 창설했습니다. 일단 유사시 육해공 3개 자위대를 통합하는 형태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연계하는 부대입니다. 큐슈에 주둔하고 있는 수륙기동단은 다른 나라의 해병대에 해당하는데 일본에서는 육상자위대 서부 방면에 속해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AAV-7으로 무장한 수륙기동단은 미 해병과도 연례 연합훈련을 가져왔습니다. 미 본토에서 아이언 피스트란 연합훈련을 가져온 수륙기동단은 림팩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륙기동단과 미 해병이 상설기동 전개 부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중공이 남진하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자 일본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7일 고노타로 일본 방위대신은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남진해에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의 격렬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며 도발과 관련된 이들은 모두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패기 있게 경고했습니다. 코노 방위대신은 이에 앞서 항공자유대 기지에서 G수트를 입고 F2 전투기에도 탑승했습니다. 정신없이 비실비실했지만 무사히 기지에 돌아왔다고 밝힌 코노 타로는 2035년 F2가 퇴역하기 전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의 개발과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공의 도발에 맞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공에 대해 패기 있게 맞서는 코노 타로 방위대신에 대해 일본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대신은 이미 정해졌다면서 그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코노 타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적이었던 코노 요헤이의 장남입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여겨본 아베 총리가 발탁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일본 사람 이름 가운데 타로 이치로는 장남입니다. 차남일 경우 지로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일 경우는 사부로입니다. 타로 이치로 사부로는 이름으로 바로 형제간 서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코노 타로는 미 조지타운에서 유학했고 폴란드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당시에는 나중에 국무장관이 된 매들린 울브라이트와 인연을 맺었고 아랍의 여러 왕족들과도 교분을 맺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동 쪽에 인맥이 많아 중동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막의 사무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서 공부할 때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바웬사를 만나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진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대중공 포위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일본의 센카쿠 방어입니다. 센카쿠는 타이완과 함께 중공의 제1도련선을 막는 최전방입니다. NBR 보고서에 따르면 센카쿠가 중공에 넘어가면 중공은 센카쿠 해역을 통해 방어가 취약한 타이완 동부를 잠수함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센카쿠는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중공 포위망의 또 다른 한쪽인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과 남진해의 방어에도 중요합니다. 타이완의 전략 요충지는 타이완에서 240해리, 홍콩에서 170해리 떨어진 똥사다오와 남진해의 한복판에 있는 타이핑다오입니다. 당장 중공이 8월 중에 똥사다오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타이완은 여기에 해병대 병력과 함께 무기를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동사다오와 타이핑다오의 사거리가 480km에 달하는 고기동 다연장 로켓 M140이 하이마스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거리가 상당히 길어 중공의 해상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오키나와 필리핀에도 전개한다는 게 미군의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타이완에 4대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술레이마니를 제거한 참수작전용으로 중공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타이완과 일본이 미국과 연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미군의 방어선은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선으로 확고하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과 일본은 중공의 침략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